정진구 63세 삶은 교직에 몸담았던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뒤로하고 교장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달고 정년 퇴직한 지 어느덧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과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지금은 도시의 요지의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건물주였다. 수십억대 자산가라는 호칭은 얼핏 거창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나의 일상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를 확인하고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는 지극히 반복적이고 무료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정적으로 몰두할 만한 새로운 무언가가 없었다. 그렇게 나른하고 무료했던 일상 속에 불현듯 찾아온 지독한 인연. 그것은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치부이자 동시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와도 같은 문제였다. 이 복잡하고 은밀한 이야기는 나의 굴곡진 삶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아내 이자영은 58살로 우리 부부는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지 벌써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슬하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를 두었다. 셋이 함께 사는 아파트는 꽤 넓고 안락하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나를 짓눌렀다.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나의 발기부전이라는 한 남자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계를 시도하려 해도 나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발기가 되지 않거나 설령 간신히 된다 하더라도 금세 힘을 잃고 시들어버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병원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아보고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다양한 약들을 수소문하여 복용해 보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나의 남성성은 마치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점점 꺼져갔다.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생기는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가볍게 설명했지만 나는 그 수치심과 좌절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관계는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설렘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의무감과 편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편 우리의 아들은 5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나에게 귀띔해 주었다. 그녀는 26살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아련한 회한과 함께 잃어버린 남성성에 대한 상실감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무료했던 저녁,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평소 잘 가지 않던 단란주점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몇몇 여성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40대로 보이는 3명의 여성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티 없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몸의 실루엣을 따라 흐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젊은 여자 못지않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눈치 빠르게 그 아름다운 여성을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혔다.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밤 문화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삶 이야기는 나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대화 도중 그녀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내 옆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아내에게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지닌 향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 혹시 부부 사이는 좋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이 열려 솔직하게 답했다. 부부 사이는 좋지만 사실 밤에는 부부 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되었소. 사실 내가 발기가 잘 안 돼서 말이오. 나는 한 남자로서의 치부를 그녀에게 실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놀랍게도 나를 위로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적극적인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다른 방으로 이끌었다. 그럼 옆방으로 이동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단둘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한 옆방으로 옮겼다. 옆방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더욱 은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살며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이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탄력 있는 몸매. 마지막으로 속옷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순간 나의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소중이가 서서히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넘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던 나의 소중이가 이 좁은 공간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뻤다. 잃어버렸던 남성성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장지수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장님. 그녀의 승낙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근처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 나의 손길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손길이 나의 옷을 벗겼다. 잠시 후 우리 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마주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침대에 부드럽게 눕혔다.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에 나의 몸이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것을 그녀의 소중이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사장님. 정말 단단하고 꽉 찬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녀의 달콤한 신음에 나는 더욱 흥분했다. 우리는 30분 동안 서로의 몸을 탐하며 잃어버렸던 열정과 쾌락을 만끽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주 만남을 가졌다. 주로 호텔에서 만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우리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 그녀는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의 평화롭고 은밀했던 이중 생활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 연인인 여자친구와 마침내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부 측 엄마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지난 2년 동안 나와 꾸준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54살의 장지수였다. 그녀는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의 엄마였다. 나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세상이 갑자기 좁아진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는 체 할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오직 예비 사돈이라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는 그녀와 약속을 잡아 인적이 드문 커피숍에서 단둘이 만났다. 마주 앉자마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지수 씨,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나의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진구 씨, 딸의 인생은 딸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과 해방감을 선사했다. 나 역시 그녀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남들 몰래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는 여전히 나의 소중이가 반응하지 않아 발기부전으로 고통받지만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장지수와 만났을 때는 거짓말처럼 발기도 잘 되고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요즘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복잡하고 은밀한 관계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고 수많은 약을 복용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던 나의 발기부전 문제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길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나의 옷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직접적인 피부 접촉에 나의 몸은 전율했다. 어머, 사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나봐요. 세상에, 이거 엄청 커지는데요. 그녀의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남자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남성적 자존심이 마치 거짓말처럼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강한 척 말했다. 당신이 이걸 화나게 했으니 이제 책임져 줘야 하겠는데요. 그리고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요. 그녀가 자리에서 사뿐히 일어났다. 몇 걸음 걸어가더니 방문을 조용히 잠갔다. 그 순간부터는 이성과 도덕은 사라지고 오직 본능만이 우리를 지배했다. 사장님, 아니 사돈 어른. 우리는 시작부터 이렇게 거대한 비밀 하나를 안고 가게 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 비밀은 내 평생 가슴속에 깊이 묻어야겠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나의 물음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욕망이 깃들어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꼭 한 번으로 끝낼 필요가 있을까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깊이 끌어안았다. 나의 인생은 지독한 아이러니와 역설의 연속이었다. 정년 퇴직 후 찾아온 무료함은 나를 뜻밖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 세계에서 나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나의 남성성과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나의 가족, 특히 아들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복잡하고도 은밀한 관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 소식과 함께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은 나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은 것에 대한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 장지수와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죽어가던 나의 자존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되찾아 주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 그리고 생동감은 나를 다시 살아있는 진정한 남자처럼 느끼게 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잿빛 삶에 무지개 같은 색깔을 입혀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녀, 장지수.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에게 솔직하고 거침없이 털어놓으며 나의 닫힌 경계를 허물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녀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대담함과 적극성은 나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억눌린 욕망을 마치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의 몸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나의 소중이가 반응하며 발기되던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남성적 감각을 다시금 생생하게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반응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억눌렸던 자존심의 극적인 회복이었고, 다시 태어나는 듯한 전율적인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을 되찾는 듯 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나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젊은 시절의 정력 넘치고 활기 가득한 남자였다. 그녀의 뜨거운 눈빛은 나를 갈망했고,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나의 몸과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다.
우리는 주로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이 은밀하고 금지된 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점차 그녀와의 만남은 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다. 그녀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활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 소식은 나의 평화롭고 은밀했던 이중 생활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상견례 장소에서 마주치게 된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예비 며느리의 친정 엄마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을 휘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나를 향해 거대한 농담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를 알아봤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는 체 할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오직 예비 사돈이라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그녀와 따로 약속을 잡아 인적이 드문 커피숍에서 단둘이 만났다. 마주 앉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물었다. 장지수 씨, 이제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질문에 그녀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한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정진구 씨, 딸의 인생은 딸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오롯이 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결코 정리할 수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나에게 또 다른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나 역시 그녀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단호하고 주체적인 태도가 오히려 반갑고 고맙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남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는 여전히 나의 소중이가 반응하지 않아. 발기부전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장지수와 함께 있을 때는 거짓말처럼 나의 소중이가 힘차게 발기되고 젊은 시절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으며 나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요즘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복잡하고 은밀한 관계는 나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과 함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받지 못할 관계일지라도 나는 이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 때때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죄책감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밀려오기도 한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가족, 특히 나의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녀, 장지수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폭발적인 만족감과 충만한 행복감은 그런 죄책감의 그림자를 단숨에 압도해버린다. 나는 나이가 들어 잃어버렸다고 단념했던 나의 모든 것을 그녀를 통해 다시금 되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정신적인 갈증까지도 채워주었으며 깊은 내면의 교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나의 삶에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상치 못한,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처럼 찾아왔고, 나는 그 선물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이 선물이 가져다준 기쁨과 활력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정진구 63. 나는 여전히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치부이자 동시에 나의 삶을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든 역설적인 인연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선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며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위험하고도 짜릿한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나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행복에 충실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려 한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와의 이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사랑. 그것은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가장 거대한 반전과 함께 찾아온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